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우파의 아이콘 이현주 의원님 화이팅! 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아니, 제가 하시세요. 아니, 올라간 나중에. 네. 이렇게 보시면 하시면 돼요. 아, 예. 오늘, 네네. 아, 제가 이쪽으로 서야 되겠다. 그 생가가 보입니다. 제가 구미 생가에 한 재작년에 한 번도 왔었고, 그전에도 왔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오랜만에 와서 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대통령님 생가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글도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제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데는 그분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 또 부산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저는 지금 경제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끝 낭떠러지에 있는 부산 경제를 또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 그렇게 해서 마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저 이현주도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산업화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현주! 저희 부모님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에 보면 정치권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속이 상하실 텐데,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일의 중심은 뭐냐? 저는 정치의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뜻에 변함이 없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애국심과 산업화의 뜻을 기려서 그 꿈을 꼭 이루고,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게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숭고한 애국심이라든가 그 훌륭한 산업화의 업적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은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공과를 따짐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를 저 이현주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진영 속에 빠져서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또 가짜 뉴스의 현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가짜 뉴스에 빠져서 그런 어떤 너무 심한 그런 비판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진실을 밝히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빨리 석방되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이 한을 풀어드리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저희 연주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잘못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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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네, 일단 많은 얘기들은 참배부터 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따가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다! 이연주! 이연주! 서머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하나를 가는 건데요. 마음에 흔들림이 발생되고 있는 점 양해해 바라겠습니다. 공호준 선생님께서 3대까지 나오셨습니다. 사진 찍고 대통령 경례 바로 덮어나 보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통령께 국령 바로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합시다. 자, 그대로 뒤로 한번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죄송합니다. 뒤로 좀 거기서 한 번만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뒤로 좀 돌아주시고 예예. 얼굴이 한 번도 조금 입장이 되니까 마스크를 내리고 조금 잡고 왼쪽으로 비켜. 그래 얼굴이 나오지. 마스크 벗어버리고. 에이, 흔들린다. 좀 앉아주세요. 회장님 웃어주세요. 후보님 크게 웃어주세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 예, 기념 촬영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예, 인터뷰. 연설은 차였지 않습니까? 여러 개 해야 되는데. 기차. 한번 가자. 아니요. 원래 생각 오늘 노래 한다 이거. 요거는 우리가 매년 11월 30일에 그거 하시는 걸어가지고 책자 만드는 거 하고 그러다가 부산 가서 내가 수혜를 암천자 암송하면서 저 사진 뒤에 여기에 암송 때 그 학교 발표회 잠시만요. 고생한 동안 참 없어요. 네? 이거가 아, 예. 깎인다든지 잡아준부터 쓰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 뭐 전반적인 축소지. 네. 뭐 이것뿐 아니라 이 왕상기념관이고 뭐 문화원이고 다 관계 그 시 단체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안 되고 이 자체도 우리가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밑에 뭐 보릿고개 체험자이다 그러나 매점이다 한 석 달을 닫았어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뭐 시에서는 좀 벌어가지고 해라. 뭐 손님이 와야지 문 닫고 이래서 그래서 어려워 좀 왜 안 가오나 차로. 자 한잔 하시죠. 필승을 위하여. 위하여. 아주 뭐 텔레비에 나오신다 보니 어떻게 당차게 말씀도 잘하시고 예? 하세요. 우리 유파에서는 아주 부모님 그러니까, 500. 그래. 500. 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추모관도 13평짜리 박재홍 의원 그 당시에 장족하고 그 뭐 경호원들이 오니까 쉴 데가 없고 이러니까 아무나 얼마라도 몇 평 집 알아야 돼. 13평짜리를 지금. 그래 이제 그걸 요새는 추모관 거기 뭐 기념관도 하면 42년째 쓰고 있어요. 그게 13평밖에 안 합니까? 13평 좀 밑에 아까 그 참배하던데. 저는 그래도 한 그래서 50평 저 위에 땅에 이제 동상도 세우고 내가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오니까 요것밖에 없었어요. 밑에 주목관하고 요것밖에. 그래 더더욱이 이제 박 대통령 생가에 오시면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을 것이다 해서 광주나 목포,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것밖에 없거든. 그래 뭐 버스 안에서 술 한잔 자시고 하는 분들이 오고 막 응? 국민놈들이 도대체 뭐한 놈들이냐고. 여태까지 30년 지나도 기념관도 없고 먹을 거, 볼 거, 살 것도 없다고. 그래가 내가 지사하고 시장하고 상의해가 저 밑에 보릿고개 체험장 그걸 사가지고 그래가 박 대통령 좋아하시는 막걸리하고 김치, 그 다음 두부하고 그 다음 철에 따라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보리개떡 이런 거를 1,000원씩 그때 받은 걸 지금도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 조형물 설치 아까 그 말씀하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 모금해가지고 동상을 해가 6억 7천만 원인가 모금을 해가 동상을 들고 300m 올라가시면 동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좀 18년 동안에 그 지적을 영상화시켰어요. 민족중흥관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운동 테마파크 그 다음에 영호남 그 지금 현재 이철우 지사가 도당위원장 한 집에 그 당시에 영호남 갈등 해가지고 전라남도 하고 이제 제가 이 경북 의원들이 최경환 씨하고 15명이 이 목포 가자고 하이도에가 1박하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어요. 그 답방으로 3월 3일 날 그분들
이낙연 씨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고 박지원 씨하고 10분이 오시더라고. 와가지고 그래 경북위원들 15타고 내가 날 추모하는 데서 환영 그 답사를 하라 하더라고. 그래 간단하게 마이크 잡고 현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달 내가 했어요. 지금 이철우 의원하고 김태환 의원이 그 당시 이 지역의 허주 동생 김태환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분들 국회의원들 뭐 그렇게 많이 올 때가 귀한데 온 김에 23년째 지금 박정희 대통령 내외 유품이 성산구미시 성산출장소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유품 전시관 하나 지달라 할까 손님들 모셔놓고 뭐 해달라 하는 건 결례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럼 내가 복원할게. 그래 내가 다 소개를 하고 생각 끝에 이제 그래 지금 현재 23년째 박정희 대통령 내외 유품이 선산 출장소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인간에 50만 명 내지 100만 명씩 오는 방문객들이 언젠가는 유품 전시관을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하였겠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그 위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 거기에 유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 거기 이제 시장하고 지사하고 이거 다 있을 때니까 바로 내가 남유진 시장이 KTX 가는 열차 태로 버스 안에 가면서 이제 아까 명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도비로 칠 테니까 허락만 달라.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박수를 받고 거기 표시가 내가 지금 다 지났습니다. 올라가시다 동상에 가고. 동상 쪽에. 네. 거기에 이제 처음에 150억 할인 200억 정도 들어가 지금 한참 전시 병풍이 뭐 99점입니다. 액자가 660점 정도 그 전시를 이제 해서 작년에 원래 도민 전국 체전을 구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올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뭐 불투명하네요. 그래서 이 지역의 경북 시도 시군에 유일하게 구미시마의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 차례 많은 갈등도 오고 새마을 가도 없애다 박정희 체육관도 없애겠다 유품 전시가 할 것도 없다 안 하려고 하는 거래. 그래 내가 작년에도 전국 세전 하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전부 다 체육인들하고 다 오는데 그때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제로 있겠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금성사도 가고 삼성도 가고 지금 빈 털털이 공장만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결국 새마을 가도 그대로 안 먹었어요. 그대로 있고 내가 전화번호를 하나 주있어. 내가 부산에 거기에 정수회라고 정분옥 씨라고 혹시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정분옥이 제가 이름이 낯익은데요. 정수회. 정수회 부산 지역에 회장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저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거기에도 연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들 국회의원 시요 버스를 20대 30대서 해가지고 서울도 가고 아주 여기가 대단하고 지금 현재 호텔업도 하고 있고. 그쪽이 이주환 어머니 아니십니까? 네? 그 이주환. 네. 예. 어머니 정근옥 여사. 예, 잘 알죠. 예. 여성 경제인 회장도 하시고. 네. 그거 이제 뭐 자주 오고 여도. 네. 부산에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연락을 해드려가지고 한번 이 후보님 한번 찾아뵈라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 하고 빨리 해주셔야 돼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그래 이제 좀 도와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정분옥 씨 사무처장이 언론인 출신인데 아주 잘해요. 뭐 보통 내일 가면 뭐 해가 특강을 해가지고 1시간씩 해달라 그래가 내가 그거 가서 행사 때 가면 400~500명씩 모이더라고. 부산시 교육장
교육감이가 그 양반들, 뭐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뭐 경제력도 풍부하고 하니까 사람은 또 많이 못 얻다 호텔이 광단이 굉장히 넓고 네. 서면 그분이 또 발이 넓으시죠. 예. 근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가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3년 전에 머리를 다치셨다. 우리 이제 뭐 부산 그 당시에 지금 울산에 그 뭐야 현대중공업에 정몽준 의원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셨어요. 예, 19대 19대 때. 네. 거기에 아마 내가 요 내외분이 오고 몇 분 왔어요. 그래요. 왔는데 전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정몽준 가시거든요. 그 국회 수첩을 보면 제가 매년 그걸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전화번호도 어디로 분실해들어 가고 주소를 가정 집에 주소든지 전화번호를 혹시 아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몽은 그 같이 국회 수첩 보면 네, 저한테 있을 겁니다. 예, 꼭 한번 저도 찾아가지고 때 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또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그래 뭘 지금 죄도 없는 사람 저래 가다 놓고 저 참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의 저기도 내부의 적이 예. 그죠? 그래. 오늘 뭐 어제 보니까 사찰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사찰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 웃기는 친박 의원들다. 그건 잘못됐죠. 그 박영수가 언론 프레임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MB 때 미디어법이라든지 이런 종편을 원래 할 그게 아니었는데 그 MB가 앞장서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 신문사를 먹고 살기를 만들어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그쪽 편에서 있죠. 그 보수 중요한 건 언론들이. 부산의 민심은 들어보면 우리 후보님께서 훨씬 지지율이 높은데 피부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박영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이게 어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예. 그렇지. 예. 전화가 왔을 때 답을 누가 많이 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이 아무리 좋아도 대부분은 자기 일 때문에 생업 때문에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는 것 같으면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거 전문이 그건 뭐 아무래도 일단 어쨌든 기득권이 있으니까 맞아. 더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뭐 민심의 그거를 잘 지필 수 있도록 해야지, 그죠? 예, 그렇지. 후보님, 가야 된다. 빨리. 서울에서 취재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예. 시간이 예. 빨리. 여기에 코너를 올렸다. 그렇게 허야 찍으시네 이렇게 동상에서. 예. 저 의원님 기자들 다 가버리고 예. 없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갑시다 이제. 이거 갖고 가야지. 이거 아니고. 오,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챙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앞에다 다 나눠드렸어요. 사진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형님이 그걸 만들어 와서 저희들 사진을 한번 같이 찍자. 보수 우파의 투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좌파들의 농간에 좌파들의 거짓말, 간첩들의 거짓말에 우리 한때는
우리 힘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돌릴 수 있도록 회장님 카메라 좀 돌려주세요. 카메라. 아니. 자, 이곳에 오신 우리 보수 우파의 우리 투쟁 우리 이원주 차기 부산시장님 후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 누구도 우리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지금 우리 탄핵되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이 우파 대변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이현주 의원님 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현주. 자, 이현주 대통령.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왔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께서 또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치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어쨌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서민의 딸입니다. 서민의 딸. 그래서 서민의 딸로서 서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탄핵이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와 이런 것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도 여러분과 같이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아주 세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것은 우리가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짓된 어떤 내용에 휘둘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역사를 이끈다면 저가 정말로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는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운동권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 내부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서 우리의 보수정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얘기들을 제가 하나씩 둘씩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계속 지켜봐 오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드시 그 사실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잘못이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직도 감옥에 30몇 년형을 받고 계시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최태민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불륜설이 어쩌고 저쩌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루머들이 휩쓸고 지나갔었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 루머를 듣고 분노를 해서 비판도 하고 막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루머는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많은 뉴스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지금은 조용합니까? 저는 사실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뭐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잘못된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 위에서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산을 쌓고 있느냐라는 게 바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 앞에 양심에 충실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수없이 되뇌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저한테 그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본 국민들은 오로지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오로지 국민들만이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얻어지는 것도 없이 자리도 원하지 않고 돈도 원하지 않는 수많은 우리 순수한 애국 시민들이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더우나 다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또 문재인 정권에 물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합리적인 양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에 빌붙어가지고 어중간하게 타협하면 마치 자신이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그 기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러분과 같이 오로지 진실을 찾고 진실을 쫓아가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을 소위 말해서 태극기다 그거다 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사실은 중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도란 무엇이냐? 진실을 쫓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상식을 쫓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가리지 않고 옳은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두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간에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중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치 상대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단물을 쫓는 사람들을 중도라고 칭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깨부수고 진실을 오로지 찾아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또 그 전에도 기업에 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이 비록 장기 집권을 했다 이런 어두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뭐냐?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우리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다리 뻗고 지낼 수 있게 해준 그 공은 어떤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혁신가였습니다. 혁신가.
그 당시 그 시절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한일협정과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또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핵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념 속에서 사실은 핵개발까지 지도를 하신 분입니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강이 뭐라고 하든 아니면 기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오로지 우리 국민과 나라만을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후손으로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저 이현주와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를 했습니다만 부산의 경제도 다 죽어가는데 그 경제를 살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리는 사람이 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이제는 그분 혼자처럼 그렇게 대단한 영웅은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제2의 산업화를 이루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른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하듯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열정과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비생산적으로 눈치나 보고 서로 헐뜯고 있는 저 무리들을 이제는 다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현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찔립니다. 왜냐? 그 가짜뉴스들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고 그걸로 어떻게 해서 몇십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둡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벌써 몇 년 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이 과연 깨끗했습니까? 지금도 헌법 정신을 유린한 이명박 정부의 사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에도 DJ 정부 때도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전에 정부들을 보면 그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양심을 걸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 자신들은 괜찮고 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제가 특별히 그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뭐 진짜 막 이렇게 찬양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양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하다 이거는. 이건 아니다. 뭔가 거짓이다. 거짓이 너무나 많다 우리 앞에는. 그리고 제가 여성 정치인으로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잘난 남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걸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저하고 맞다든지 그분을 찬양한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걸고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지 말고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문제를 삼고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봐주지 말고 남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심하게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는 이런 역사적인 과오를 이제는 버리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저는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갈 것입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보면서 제 양심에 충실한 정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억울한 것들은 다시 밝혀내고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무너진 명예는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만큼 잘 살고 잘 살게 했던 그 공은 지금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공은 공대로 충분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미래에서 이분들의 장점을 이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을 더 큰 미래로 이끌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같은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이현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나라가 세월호 침몰하듯이 침몰을 한 상태입니다. 맞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혼조를 믿지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침몰한 상태에서 앞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하고 무슨 사적으로 그분한테 무슨 신세 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로지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찾아서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그때 난무했던 그 뉴스들은 대부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최태민하고의 루머는 정말 우습게도 새누리당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당이 중요합니까? 당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당이 중요합니까? 당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탄핵 찬성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여당에서 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한 루머와 가짜 뉴스까지 먼저 퍼뜨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너 민주당에서 시작했으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저 진짜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그 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진실을 넘고 진실을 짓밟고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엉터리 루머를 만들어내서 이 역사의 비극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어도 저 이현주한테 입 하나 뻥끗 할 수 없다. 당신들은 절대로 나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다. 정당 얘기를 하지는 말아라. 정당 껍질뿐인 정당원으로서 그 정당의 정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껍질만 가지고 농락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정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은 길을 함께 가십시다. 자, 그럼 따라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벌어져서 지금 좌파들이 나라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님께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갑자기 배터리. 네, 이슈가 너무 옆으로 새고 있는데 아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소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도 권력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도 여러분 만약에 저 이현주가 후보가 되면 여러분 팀을 구성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전부 자발적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 투표함을 감시합시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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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우파 여러분들은 이현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밀어드리고 저희가 당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파의 리더가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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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나오면 다행인데 못 나오면 반드시 이현주 부산시장. 자, 우리 오늘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 간첩 빨갱이들의 노력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어디서? 대구 경북에서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빨갱이들 다 잡아 치기야 돼. 오늘 저 이현주 부산시장 후보님 꼭 여쭤볼 말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오셨잖아요. 생가에 오셨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 후보님들. 근데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는지 그 소감 좀 하겠습니다. 왜 오셨는지. 네. 네, 저는 뭐 생가를 한 번씩 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와야겠다. 그래서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제가 부산시장을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산 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경제를 살리고 싶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사업하다 망하고 어머니도 장사하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좀 돕고 싶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출마를 했고요. 또 부산 경제가 살아나야 부울경이 시작입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부울경에서 그 산업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울경에 다 죽어가는 이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제가 실제 살아서 본 적은 없지만, 태어나서 본 적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항상 작업복 입고 누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업인 출신인데, 저도 산업 현장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다. 제가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그게 성공을 하면 저는 그 열기가 올라와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제2의 산업화를 이현주가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세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고자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참 이현주 부산시장 후보님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끝으로 한 말씀 만 더. 부산 시민한테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네. 뭐 부산 시민 여러분 하여튼 저 이현주 부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진정성을 갖고 있지만 또 부산에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젊은 여성이다 이렇게 또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누가 진심을 갖고 있냐, 누가 진짜 행동을 할 것이냐, 누가 겉에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누가 진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에 충실한 행동을 해왔고 제 진실에 따른 양심을 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풍파도 겪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러나 이렇게 진실에 쫓는 양심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잘못이 많은 사람들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고요.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은 이현주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